스페인의 한 스포츠 기자가 우연히 발견한 아시아의 축구별. 그는 왜 괴물 수비수라 불리는가? 나폴리에서 단 한 시즌 만에 33년 만에 우승을 이끌어낸 숨겨진 영웅. 일본 팬들조차 한국이 부럽다고 말하게 만든 그의 정체는? 마르타 모야가 김민재를 찾아 떠난 여정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단순한 취재가 아닌 한 선수를 향한 열정과 존경의 여정.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 마드리드의 햇살이 편집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32살 스포츠 칼럼니스트 마르타 모야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유럽 5대 리그 수비수 랭킹을 분석하던 그녀의 눈에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재. 이 선수. 어떻게 이런 기록이 가능하지? 마르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나폴리에서 단 1시즌 만에 35경기 출전, 2골에 2번의 도움, 14경기 무실점, 리그 최고 볼 간섭률. 그리고 팀의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 모든 지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마르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녀의 직감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순간의 행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력과 헌신 그리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마르타는 결심했습니다. 김민재에 관한 심층 기사를 써야겠다고요. 그녀는 편집장 오피스로 향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시아 선수? 그것도 수비수? 마르타, 우리 독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편집장 카를로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메시나 호날두, 그렇게 화제성 있는 선수들에 집중하는 게 어때? 하지만 마르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는 다릅니다. 제가 확신해요. 직접 가서 취재하고 싶습니다. 카를로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지만 마르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죠. 한국까지 간다고? 미쳤군. 카를로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경비는 한 푼도 못 쓴다. 알겠지? 마르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돈으로 갈게요. 이 기사 꼭 써야 합니다. 그날 밤 마르타는 김민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경기 영상, 인터뷰, 통계 자료까지. 그녀의 눈에는 흥분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도쿄의 번화가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르타는 일정상 한국에 가기 전 먼저 일본 출장을 오게 되었죠. 그녀는 유명한 스포츠바에서 현지 축구 기자들과 약속을 잡았어요. 김민재라고요? 아, 그 선수. 일본 스포츠 신문사 기자 다나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우리도 그런 센터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죠. 마르타는 놀라웠습니다. 라이벌 국가의 기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찬사를 보내다니. 그녀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한국은 정말 부럽습니다. 다나카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이제 김민재까지. 매 세대마다 월드클래스 선수가 나타났으니까요. 일본은 아직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자 야마구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재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에요. 그는 전체 팀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존재죠. 그가 있으면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가 달라집니다. 마르타는 메모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대단한가요? 직접 경기를 보셨나요? 야마구치가 물었어요. 마르타가 고개를 저었죠. 꼭 봐야 합니다. 영상으로는 그의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의 위치 선정, 예측 능력, 리더십. 경기장에 있어야 느껴지는 것들이죠. 다음 날 마르타는 도쿄 거리에서 축구 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반 팬들도 김민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월드클래스예요. 축구 동호회 회원 스즈키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비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마르타는 이 모든 반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민재의 영향력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죠. 그의 이름은 단순한 선수의 이름이 아닌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르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야. 그녀의 마음속에 더 큰 호기심이 자라났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할 때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마르타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거대한 김민재의 광고판이었어요. 스포츠 음료를 홍보하는 광고였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카리스마는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보였습니다. 와, 이 정도구나.
마르타는 탄성을 내뱉었죠. 그녀는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어요. 마르타의 첫 목적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K리그 경기가 열리고 있었죠. 김민재는 이미 유럽에서 뛰고 있었지만 그의 팬들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경기장 앞에 도착하자 붉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르타는 용기를 내어 한 팬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아, 김민재요? 20대로 보이는 여성 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죠. 정말 멋진 선수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의 팬이에요. 마르타는 놀랐습니다. 수비수인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여성 팬은 웃으며 말했죠. 수비수라서 더 특별해요. 김민재 때문에 우리는 수비를 보러 경기장에 갑니다.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마르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경기장 주변을 돌며 더 많은 팬들을 인터뷰했어요. 어린 축구 꿈나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괴물 수비수라고 불러요. 한 중년 남성 팬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별명에는 우리의 자부심이 담겨 있어요. 세계가 인정한 수비수니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팬카페 운영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르타를 카페 사무실로 초대해 주었죠. 김민재는 축구 스타를 넘어선 존재예요. 운영자 김수진 씨가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작은 나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증거죠. 마르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그녀는 점점 더 김민재라는 선수의 특별함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현상이었어요. 한 선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죠.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주목해서 봐주세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박진우 씨의 말에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를 취재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프레스석에 앉아있는 마르타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죠. 경기장은 5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선수들이 입장하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민재가 등장했을 때의 반응은 특별했어요. 김-민-제. 김-제. 연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르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회가 영웅을 향해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죠. 경기가 시작되고 마르타는 김민재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위치 선정은 완벽했어요. 상대팀의 공격을 미리 읽고 차단하는 모습은 마치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수를 내다보는 것 같았죠. 저 선수 정말 특별하네요. 옆자리의 일본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는 거의 패배하지 않아요. 마르타도 동의했어요. 김민재의 헤딩 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헤딩을 할 때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의 빌드업 능력이었습니다.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패스는 정확하고 창의적이었어요. 한 번은 하프라인에서 날카로운 롱패스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고 관중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이건 수비수의 플레이가 아니에요. 마르타가 중얼거렸어요. 완전한 게임 메이커죠. 경기 중반 김민재의 결정적인 태클이 있었습니다. 상대팀의 공격수가 골문 앞까지 치고 들어왔을 때 김민재가 완벽한 타이밍으로 슬라이딩 태클을 성공시켰어요. 그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김민재, 김민재.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마르타도 모르게 함께 일어나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수비 하나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수, 그것이 김민재였어요. 경기가 끝나고 마르타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수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예술이었고 철학이었죠. 김민재는 수비수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김민재 팬클럽 회장 정민호 씨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35살의 회사원으로 업무 외 시간의 대부분을 팬클럽 활동에 쏟고 있었어요. 우리 팬클럽은 5,000명이 넘는 회원이 있습니다. 정민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각 지역별로 지부가 있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죠. 마르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두 수비수 팬클럽인가요? 유럽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정민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김민재는 수비수의 이미지를 바꿨어요. 그전까지 수비수는 그저 공을 차단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김민재는 달라요. 그의 플레이는 보는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마르타는 정민호 씨를 따라 팬클럽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김민재의 포스터와 유니폼, 사인이 가득했어요. 한쪽 벽면에는 그의 경기 일정과 기록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매 경기마다 데이터를 수집해요. 정민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태클 성공률, 패스 성공률, 공중볼 경합 승률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죠. 마르타는 감탄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팬덤은 유럽의 축구 스타들조차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오후에는 SNS 팬계정 관리자 이소윤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김민재 팬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죠. 소셜미디어는 국경을 넘어요. 이소윤 씨가 자신의 계정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의 팬들도 이 계정을 통해 김민재 소식을 접합니다. 마르타는 계정의 게시물들을 살펴보았어요. 경기 하이라이트부터 일상사진, 팬아트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각 게시물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설명이 달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글로벌 팬들을 위한 배려네요. 마르타가 말했어요. 이소윤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제 글로벌 스타니까요. 우리도 그에 맞춰 성장하고 있답니다. 저녁에는 경기장마다 등장하는 김민재 플래카드 제작자 김동현 씨를 만났어요. 그는 디자인을 전공한 30살의 청년으로 자신의 작업실에서 마르타를 맞이했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어요. 김동현 씨가 작업 중인 플래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팬들의 요청으로 매 경기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죠. 그의 작업실 벽면에는 이전에 만든 플래카드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괴물 수비수, 수비의 예술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등 다양한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직접 이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나요? 마르타가 물었어요. 김동현 씨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한 번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제 플래카드를 언급했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마르타는 그날의 취재를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김민재는 수비 포지션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존재였고 그의 팬들은 그 변화의 증인이자 전파자였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마르타는 김민재와의 단독 인터뷰 약속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수많은 기자들이 원하는 기회였지만 그녀의 열정과 진정성이 통했던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던 마르타의 눈앞에 김민재가 나타났어요. 190cm가 넘는 큰 키, 단단한 체격, 그리고 진지한 눈빛. 첫인상은 그의 경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야 씨. 김민재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옆에 있던 통역사가 이를 스페인어로 전달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르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해온 질문 목록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들은 호텔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민재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리함이 느껴졌어요.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타가 입을 열었어요. 유럽에서의 첫 시즌이 어땠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김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팀원들.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타는 그의 겸손함에 감탄했어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도 그토록 침착하고 겸손할 수 있다니. 그녀는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특히 공격적인 패스와 빌드업이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스타일을 발전시켰나요? 김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축구에 관한 이야기는 그를 더 열정적으로 만드는 듯 했어요. 저는 수비수지만 항상 전체 경기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비는 단순히 공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격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패스와 빌드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철학이 이해됐습니다. 김민재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읽는 전략가였어요. 당신을 괴물 수비수라고 부르는데 이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마르타는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김민재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철학은 깊고 진지했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마르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축구는 무엇인가요? 김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축구는 삶 그 자체입니다. 저는 눈에 띄고 싶어서가 아니라 팀을 안정시키기 위해 존재해요. 필드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 축구의 의미입니다. 마르타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터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한 프로페셔널의 진정한 마음가짐이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마르타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닌 한 사람의 팬으로서 김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온 마르타는 곧바로 기사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벽면은 김민재에 관한 사진, 기록, 인터뷰 메모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경험과 감정을 글로 담아낼 수 있을까? 마르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때, 기사는 잘 써지고 있어? 동료 기자 안토니오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마르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네. 이건 단순한 선수 프로필이 아니야.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싶어. 안토니오는 그녀의 메모들을 훑어보았어요. 와, 정말 많은 자료를 모았구나. 한국까지 가서 취재한 보람이 있었네. 마드리드로 돌아온 마르타는 곧바로 기사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벽면은 김민재에 관한 사진, 기록, 인터뷰 메모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경험과 감정을 글로 담아낼 수 있을까? 마르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때, 기사는 잘 써지고 있어? 동료 기자 안토니오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마르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네. 이건 단순한 선수 프로필이 아니야.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싶어. 안토니오는 그녀의 메모들을 훑어보았어요. 와, 정말 많은 자료를 모았구나. 한국까지 가서 취재한 보람이 있었네. 마르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어. 내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축구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할까? 밤늦게까지 마르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했죠. 이건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선수를 통해 본 축구의 철학, 문화의 힘, 그리고 아시아 축구의 미래였어요. 마침내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김민재를 수비수라 부르지 마라. 도발적이면서도 그의 진가를 정확히 표현하는 제목이었죠. 기사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김민재를 단순히 수비수라 부르는 것은 다빈치를 화가라 부르는 것과 같다. 그는 필드 위의 지휘자이자 전략가, 움직이는 전술이며 하나의 철학이다. 마르타는 김민재의 기술적 능력을 분석하고 그의 플레이가 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어요. 또한 한국 축구 팬들의 열정과 김민재에 대한 존경심을 생생하게 담아냈죠. 이 기사 정말 인상적이네. 편집장 카를로스가 초안을 읽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처음이야. 우리 독자들도 흥미롭게 읽을 거야. 기사는 다음날 신문이 스포츠 섹션 메인으로 실렸어요. 마르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유럽의 독자들이 아시아 선수에 관한 이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놀랍게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기사는 온라인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유럽 축구 팬들이 김민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아시아 팬들은 마르타의 깊은 통찰력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르타 축하해. 내 기사가 화제야. 안토니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대. 마르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쓴 기사가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키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건 김민재라는 선수의 매력과 영향력 덕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며칠 뒤 마르타는 한국에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민재의 에이전트였어요. 선수가 당신의 기사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처럼 그의 플레이를 이해해준 기자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르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한 선수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전달자였죠.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편집장 카를로스의 놀란 표정에 마르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휴가를 냈어요. 아시안컵을 직접 보러 갈 겁니다. 이번엔 마르타의 손에 카메라나 기자 수첩이 없었어요.
대신 붉은색 티셔츠와 김민재의 이름이 새겨진 머플러가 있었죠. 그녀는 이제 기자가 아닌 팬으로서 김민재를 응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르타는 이번에도 김민재의 대형 광고판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첫 방문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죠. 이제 그의 플레이와 철학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열정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 마르타는 마치 집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붉은 물결 속에 섞여 그녀도 함께 응원가를 외쳤어요. 낯선 언어였지만 그 열정만은 충분히 전달됐죠. 당신은? 옆자리에 한국 팬이 놀란 눈으로 마르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스페인 기자 아닌가요? 김민재에 관한 기사를 쓴. 마르타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기자가 아닌 팬으로 왔어요. 그 말에 주변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마르타에게 응원 도구를 건네주었고 다른 이는 간식을 나눠주었어요. 그녀는 이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죠. 경기가 시작되고 김민재가 그라운드에 등장했을 때 관중석은 열광했습니다. 마르타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수만 명의 다른 목소리와 하나가 되었죠. 경기 중반, 김민재의 완벽한 태클이 위기 상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의 정확한 롱패스가 역습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관중석은 미친 듯이 환호했고 마르타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김민재, 김민재. 마르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았어요.